26.2에서는 그런 현상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게 기울어질 때도 시각적으로 좀 더 잘 느껴집니다. 연락처를 저장하지 않아도 다시 파일을 보낼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iOS 26.2의 정식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미 저희 채널에서는 여러가지 베타 영상을 올리면서 여러가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정식 버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기능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작동하면서 또 기존에 있던 오류들도 많이 잡힌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기능들이 어떤 것들이 들어갔고 기존과 좀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그럼 어떤 내용이 있는지 바로 알아보시죠. 먼저 잠금 화면인데요. 잠금 화면에서 이렇게 꼭 눌러서 사용자화에 들어가시고 시계 부분을 눌러보시면 이제는 아래쪽에 기존에는 없던 슬라이더가 하나 추가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 시계의 투명도를 직접 조절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좀 더 투명해지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투명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거는 모든 시계 스타일에서 적용이 되고요, 이제는 배경화면에 맞춰서 내가 보기 편한 쪽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된 거죠. 배경이 좀 복잡하게 느껴지셨던 분들은 이게 생각보다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알림 센터에 들어가서 이 X 버튼을 길게 누르면 알림 전체 삭제 버튼이 나오는데요. 이 디자인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좀 각진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둥글둥글한 리퀴드 글라스 스타일로 변경이 되었어요. 뭐 크게 신경 안 쓰고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iOS 전체 디자인이 조금씩 정돈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 다음은 측정 앱인데요. 측정 앱 안에 있는 수준기도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원 두 개가 붙으면서 숫자만 딱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유리방울 같은 형태로 바뀌었어요. 뒤에 배경이 살짝 굴절돼서 보이고 기울어질 때도 시각적으로 좀 더 잘 느껴집니다. 뭐 자주 쓰는 기능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iOS 26 디자인의 감성이 뭔가 좀 잘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설명드릴 거는 꽤나 좋은 변화인데요. 손쉬운 사용에서 디스플레이 및 텍스트 크기 여기로 들어가 보면 투명도 줄이기 옵션이 있죠. 기존에는 이걸 켜놓으면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리퀴드 글라스 관련 옵션을 선택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냥 막히게 돼요. 근데 iOS 26.2에서는 투명도 줄이기 설정을 켠 상태에서도 선택이 가능한데요. 눌러보면 이렇게 투명도 줄이기 옵션을 끌 건지 이렇게 물어보는 팝업이 뜹니다. 이게 뭐 대단한 기능은 아닌데 아무래도 이 설정들이 한 군데에 모여있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 투명도 줄이기 설정을 켜놓은 줄 모르고 이 리퀴드 글라스 설정이 왜 안 되는지 좀 의아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제는 헷갈릴 일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애니메이션에도 좀 변화가 생겼는데요. 기존에는 애니메이션 팝업이 약간 재미없게 뜨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통통 튀는 그런 애니메이션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뭐 엄청나게 큰 변화라고 할 순 없지만 이제는 뭔가 애플이 WWDC에서 설명했던 그런 완성형 OS에 가까워진 느낌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번 업데이트에서 미리 알림 앱에 긴급 옵션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미리 알림을 만들 때 긴급 옵션을 켜면 그냥 알림이 아니라 진짜 알람처럼 이게 울리게 됩니다. 다시 알림도 되고 진짜 알람처럼 인식이 돼요. 설정에 들어가 보면 다시 알림 대신 완료 버튼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해서 바로 완료 처리를 할 수도 있고요. 중요한 약속이나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일정에는 이게 상당히 유용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업데이트에서 꽤나 체감이 많이 되는 그런 기능이었다고 보셔도 돼요. 에어드랍에도 재미있는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에어드랍 설정에 가보면 하단에 알고 있는 에어드랍 연락처 관리 이런 옵션이 생겼는데요. 이제 한번 코드로 에어드랍을 주고받으면 그 상대방과 30일 동안 임시로 연결된 상태가 됩니다. 연락처를 저장하지 않아도 에어드랍을 연락처만으로 설정해둔 상태라면 다시 파일을 보낼 수가 있어요. 설정에서 누구랑 연결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원하면 바로 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자주 쓰는 기능은 아니라고 해도 행사나 미팅 같은 이제 여러 사람들과 공유는 해야 되지만 내가 그 사람들과 직접적인 친분이 없는 그런 상황일 때 굉장히 유용할 수 있는 기능이었습니다. 팟캐스트 앱에도 좋은 변화가 있는데요. 원래 챕터 없는 팟캐스트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컨텐츠들도 자동으로 챕터가 생성이 됩니다. 직접 써보면 생각보다 꽤나 정확하고 또 듣다가 원하는 구간으로 이동하기에도 굉장히 편했어요. 팟캐스트 자주 들으시는 분들은 은근히 만족하실 만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이건 베타 때부터 됐던 기능이긴 한데 아직도 한글 지원이 안 돼요. 이건 좀 아쉽더라고요.
이번에 알림 플래시 옵션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설정에서 손쉬운 사용으로 가주시고요. 오디오 및 시각 효과로 가서 가장 아래로 가보면 알림 시 깜빡임 여기로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이제는 플래시뿐만 아니라 화면이 살짝 밝아지는 방식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이걸 둘 다 동시에 켜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화면 플래시는 아주 잠깐 밝아지고 끝나서 처음엔 못 느낄 수도 있는데 기존에 플래시만 사용하셨던 분들은 동시에 다 켜고 사용해 보시는 것도 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나름 작지만 좀 큰 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iOS 26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저처럼 이 수면 점수 잘 활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요번에 이 수면 점수를 이제 측정할 때 어떤 기준점이 살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 같은 경우에는 뭐 90점이 넘으면은 아주 높음 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었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 96점인가 넘어야지 가장 높은 등급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실질적으로 이 알고리즘이 뭐 바뀌거나 뭐 측정 방식이 바뀌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조금 더 이제 이 지표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살짝 변경을 한 거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 뭐 말 나와서 하는 말씀이지만 저처럼 이제 애플워치 차고 주무셔 보세요. 이 진짜 이 점수를 매일매일 체크하는 게 생각보다 너무 재밌고 또 여러분들의 몸을 파악하는데 또 아주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26점이 정식 버전이 나왔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던 부분이 바로 셀룰러 이슈인데요. 사실 지난번 베타 때부터 이제 뭐 여론에서는 좀 개선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베타에서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그렇게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식 버전에서 한번 다시 체크를 해봤는데요. 방법은 단순하게 iOS 26.1 버전이랑 26.2 버전을 나란히 두고 핑 테스트를 진행해봤어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문제가 됐던 셀룰러 이슈는 이번 26점이 정식에서 해결이 된 걸로 보입니다. 26.1에서는 핑값이 들쭉날쭉하니 응답이 늦게 오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26.2에서는 그런 현상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게 체감이 될 정도였어요. 물론 모든 환경에서 완벽하게 잘 작동한다 이렇게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가 테스트해본 기준에서는 확실히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수준은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셀룰러 때문에 좀 불편하셨던 분들은 빠르게 26.2로 업데이트를 해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iOS 26.2 정식 업데이트에 대한 아주 자세한 내용들 설명드렸는데요. 진짜 저도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내용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뭐 물론 짤짤한 내용들도 있었지만 진짜 생각보다 묵직묵직한 내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알림 변화라든지 뭐 이 셀룰러 이슈가 해결된 거라든지 또 에어드랍에 관련된 이런 새로운 기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진짜 실질적인 여러분들의 삶에서 분명히 체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번 업데이트 빨리 진행하셔서 꼭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